안녕하세요, 양나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상담받고 싶어서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상담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들 한번 모아서 이 영상에서 이렇게 빠르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예약하시기 전에 이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변호사님 엄청 바쁘신데 네. 변호사님 직접 상담해 주시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100% 제가 다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님 혹은 실장님하고 사전에 상담하고 변호사하고 상담한다 이런 것도 전혀 아니고요. 사건의 처음부터 상담 예약하시면 바로 저랑 상담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약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24시간 변호사 사무실에 상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재판에도 가야 되고요. 이제 다른 상담 일정도 잡혀있고 하기 때문에 저 오늘 바로 상담하고 싶어요 이러면 할 수가 없어서요. 제가 직접 다 진행하고 있는 만큼 사전에 예약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예약만 하면 변호사님이랑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상담 예약을 해주시면 저랑 상담을 바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상담 예약하는 번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상담을 하기 때문에 예약 받는 것까지 제가 다 하면은 업무가 원활히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 예약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 담당 직원분이 상담 예약 가능한 날짜 그리고 비용을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을 통해서 예약을 해 주시면 저와 약속을 잡고 상담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문자 메시지나 카톡 상담을 원한다고 말씀 주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전화 상담 그리고 방문해서 대면 상담 하시는 거 이렇게 두 가지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상담 진행하기 위해서 이 예약금도 넣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 전화 상담의 경우에는요, 전액을 미리 입금해 주셔야 예약이 확정이 되고요. 방문 상담은 노쇼 방지를 위해서 예약금 3만 원 사전에 입금해 주셔야 예약이 완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예약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예약을 빨리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안 돼가지고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해주신 다음에 안 오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예약금을 입금해 주셔야 상담 예약이 완료됩니다. 연락처가 공이도 있고 공일공도 있고 카톡도 있고 하잖아요. 뭐 어디서는 상관없나요? 연락? 상관없습니다. 뭐가 제일 빨라요? 그 02 사무실 번호도 있고요. 010으로 시작하는 상담 예약 그 핸드폰 번호가 있는데요. 상담 예약 핸드폰 번호로 하시는 게 좀 더 예약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요즘 그 최근에 MBC PD수첩에 보도된 내용 보니까 불량한 변호사라고 수임 전에는 엄청 친절하다가 수임만 되면 막 연락 안 되는 이런 사람이 꽤나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변호사님은 끝까지 좀 잘 이렇게 가능하신 건가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다들 엄청 걱정하시는 게 상담만 제가 하고 사건이 시작된 이후에는 다른 변호사님을 통하거나 혹은 직원을 통해야만 저랑 연락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선임이 진행되면 그 시간부터는 저희 직원을 통해서 상담 예약을 잡지 않고 저랑 바로 연락이 가능합니다. 그것 때문에 상담 예약을 직원분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사건이 진행되면 사건에 관한 거, 궁금한 거, 사건 내용에 대한 공유 그리고 서면 작성한 다음에 피드백 받는 절차 이런 것들 전부 다 저를 통해서 하시게 되고 다른 사람을 통하거나 다른 변호사님이랑 이야기하세요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변호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이기 때문에 절대 바뀔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건을 더 이상 이거 소화가 안 될 것 같다 사건이 너무 많다 이러면 사건 선임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고 사건 선임을 한다는 거는 제가 그렇게 사건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히 여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재판 출석의 경우, 변론기일 출석하는 경우에는요. 보통 저희가 재판 출석하면 서면 진술하고 그냥 2, 3분 내에 끝나는 과정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변론기일까지 제가 다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 날짜가 여러 개 겹치기도 하고 변론보다는 조정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조정기일은 제가 반드시 출석해야 돼가지고 그게 겹치면 조정을 우선해서 제가 출석을 하거든요. 그런 그 변론기일이 있을 때에는 저희 소속 변호사님이 출석을 해주신다. 요거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그럼 지방에 계신 분들도 상담이나 선임이 다 가능한 건가요? 그럼요. 제주도에도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영상재판이 정말 많이 활성화되어가지고 지방에 있는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진행할 수 없다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그 또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변호사님 사건 진행할 때 변호사님을
변호사님을 많이 만나야 되는 건가요? 서울까지 가기 힘들어가지고 좀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처음에 상담하고 선임 계약할 때 변호사를 한번 만나면 이후에는 변호사를 직접 만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메일이나 전화로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방에 있어가지고 변호사님을 자주 만나러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상담은 전화 상담을 할 수도 있고 방문 상담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지방에 계신 분들의 경우에 그 둘의 차이가 있나요? 전화 상담은 구체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는데 좀 고민이 돼요. 좀 걱정돼요. 미리 이런 것들 알고 싶다 할 때는 전화 상담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런데 가령 정말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이혼에 대해서 이혼 조건을 내밀었다. 혹은 소장을 받았다. 내가 정말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데 왜 증거가 충분한지 모르겠다. 심도 깊은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자료를 함께 보면서 대면해서 상담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분쟁이 아주 심화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미리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은 그 전화 상담으로 충분하실 것 같고요. 내가 정말 이제 이 소송이 곧 근시일 내에 정말로 소송이 일어날 것 같다 하시면 그때에는 방문 상담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혼 소송 중에는 재산 분할 관련해서 나 정말 궁금한 게 많다 하시는 분들은 재산 내역 미리 정리하셔가지고 방문 상담 받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시지만 네. 관련해서 뭔가 또 다른 업무를 하실 수도 있고 혹은 그냥 내가 변호사님이 좋아서 다른 업무에 대한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담당하시는 분야가 다른 것들도 있나요? 너무 감사하게도 요즘에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져서요. 제가 요즘에는 이혼 사건 그리고 상간 사건, 우리가 가사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사건들의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사 사건, 뭐 대여금, 임대차, 혹은 일반 형사 사건, 뭐 사기, 폭행, 뭐 마약 이런 사건들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이혼하고 상간 사건에 특화돼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 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다만 이혼 사건하고 관련되어 있는 형사 사건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이라든지 뭐 상간 사건 중에 중간에 명예훼손이나 뭐 정통망법 위반의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다던가 이렇게 기존에 있는 사건들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형사 사건들에 한해서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죄송스럽게도 일반 민사 사건도 진행하시나요 하고 상담 문의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럼 저희가 저희는 가사 사건만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신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상담 예약해 주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제 저를 좀 친근감 있게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인스타그램 DM이라든지 혹은 이제 저희 상담용 채널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변호사님 너무 팬인데 이거 좀 하나만 간단히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좀 메시지를 많이들 보내주시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DM으로 이렇게 간단한 질문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도 너무 감사하지만 어찌됐든 저는 변호사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저에게 사건을 맡겨주신 분들의 사건을 잘 꾸려나가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에 너무 에너지를 쓰다 보면 막상 저한테 사건을 믿고 맡겨주신 분들의 사건을 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저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신 분들의 사건 수행을 1순위로 하기 때문에 DM이라든지 혹은 제 개인 번호라든지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간단한 거 물어만 볼래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답장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섭섭하게 생각해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의뢰인분들하고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더 드리면 이제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거나 네. 수임하셨던 분들이 너무 이제 법률 서비스에 만족해서 누군가를 소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조금 어떻게 누구로 소개를 이렇게 말을 하면 조금 뭐 이렇게 잘 지시는 게 있나 싶어서 예약을 빨리 잡아준다든지 뭐 근데 원칙을 말씀해 죄송한데 저는 지인 소개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그게 오히려 저에게 마음의 짐이고 저는 원리 원칙주의자여가지고 저희 부모님 소개로 오는 친지분들도 제가 상담 예약 번호 드리고 상담 비용 지불하고 상담 예약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왜냐면 저는 늘 역지사지가 진짜 중요한 사람이어서 제가 가령 어디에 예약을 했어. 나는 정말 정당하게 기다리고 예약을 했는데 지인이라고 해서 끼어들게 하거나 내가 지불하는 값보다 더 싼 가격에 한다던가 저는 이러면 너무 화가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인이 됐던 뭐 가족 소개가 왔던 무조건 예약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고 네, 지인 소개로 오면 선임료 할인되나 이런 것도 절대 없습니다. 칼 같습니다. 이 부분은. 네.
그리고 또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랑 한번 상담을 하신 분들 중에 아무래도 이제 상담을 하고 나면은 저랑 좀 친분 관계가 쌓였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한번 했으니까 상담을 한 사람은 따로 예약을 안 하고 변호사님이랑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하고 연락 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저는 원칙적으로 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섭섭하실 수가 있겠지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예약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선임을 해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건의 의뢰인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간혹 상담 마치고 나가지고 변호사님 혹시 방송 엄청 많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제 사건 할 시간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방송이 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방송에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주말 하루에 다 몰아서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절대 평일에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업무가 너무 많다, 다른 사건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사건을 조금 내가 완벽하게 못할 것 같다 이러면 사건을 아예 선임을 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래서 내가 사건을 맡겼는데 양나래 변호사가 내 사건을 제대로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일은 절대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